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무려 70년 넘게 공동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아연을 비롯해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걸 주업으로 하는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문고로 유명한 영풍이란 곳입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최근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시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오는 3월에 고려아연의 주주총회가 있는데 영풍 측에서 지난 20일에 고려아연 공시를 통해서 고려아연 측 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1번이 배당 결의의 건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은 고려아연이 이 보통주 한 주당 5,000원의 현금 배당을 제안했는데 영풍은 고려아연이 예년처럼 1만 원의 현금 배당을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관 변경의 건입니다. 현행 정관 가운데 이 17조 신주인수권과 17조 2항 이 일반 공모증장의 내용을 고려아연 측에 바꾸려고 하는데, 이 정관이 바뀌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이걸 못 바꾸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두 회사 간의 오너일가 사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은 2020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 이슈체크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공동 경영 그리고 분쟁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주총회의 안건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갈등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양측이 배당과 정관 변경을 두고 싸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간략하게 보면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영풍그룹, 이 지주회사의 밑에 전자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전자회사들은 장씨 일가가, 그리고 이 고려아연과 그 이하의 계열회사들은 최씨 일가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잠깐 지분율을 보면요, 이 영풍의 지배력을 봤을 때 장씨 일가가 지분 29.29%, 최씨 일가가 13.27%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실상 지분을 가지고 공동 경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아연에도 장씨 일가 지분이 6.76%, 최씨 일가 지분이 15.18%를 가지고 있죠. 다만 이번에 이야기할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 최씨 일가 3세인 최윤범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신에 영풍의 회장인 장영진 고문, 이 장영진 고문이 회사의 이사회에 들어와서 회사 이사회를 견제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를 보면은 큰 틀에서 공동 경영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영풍그룹도 1대와 2대 경영까지는 사실 큰 문제 없이 공동 경영이 이어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3대째로 내려오면서 양측 간에 계열 분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정확히는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미 202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양측의 특수관계인들을 보면은 지난해부터 고려아연 지분을 조금씩 계속해서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갈등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제 표 대결을 앞두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 배당 내용을 보면은 영풍 측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배당금이 전년 대비 주당 5,000원이 줄었는데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회사 내부에 1.5조 원이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주가도 안 오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배당금 줄이면 주주 실망도 커지고 주가 하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고려아연은 이 영풍 쪽 주장대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 6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45만 원 수준까지 낮아졌고요. 그리고 주당 배당금도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했는데, 근데 꺾인 게 2023년 기말 결산이 처음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들이 안 주던 걸 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주던 걸 뺏으면은 기분이 나빠지는 게 좀 인지상정이잖아요. 영풍 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듯 하고요. 그러면서 영풍 측은 이 고려아연의 배당금이 줄어든 게 경영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관련해 나오는 이야기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맞교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맞교환을 안 했으면은 너희들이 배당금을 지급할 주식 수도 더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냐. 근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배당금 지급 주식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배당금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 비중이 약 16%나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고려아연의 공시를 보면 회사는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자사주 맞교환과 제3자 유상증자를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늘어난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될 주식 수가 총 323만 주 정도 됩니다. 이게 지분율로는 약 16% 정도 배당금 지급 주식이 늘었다라고 영풍 측이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또 자사주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자사주를 다른 회사한테 넘겨준다라고 하면 의결권도 부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될 액수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영풍 측의 주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이 유상증자하고 자사주 맞교환으로 우호 지분을 약 16% 정도 늘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당금을 지급해야 될 주식 수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배당금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회사의 이제 주당 배당금 자체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영풍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측도 이런 영풍의 주장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고려아연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배당금 말고 우리는 1,0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도 밝혔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우리 주주환원율은 76.3%까지 올라간다. 이 주주환원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주환원율은 순이익 대비 배당금하고 자사주 매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번 이익에서 회사가 주주들한테 얼마나 환원을 해주고 있나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 2023년 회사 이익 대비 76.3%나 우리는 주주 환원을 해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이 주당 배당금을 영풍 측 주장대로 5,000원 더 늘리면은 우리 주주 환원율이 무려 96%나 된다. 이거 거의 이익을 다 주는 건데 이거 너무 과도한 주주 환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건전성이나 미래 성장에도 제한이 될 수 있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근데 나중에 또 안 주면은 그러면은 주주 환원의 예측 가능성 또한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고려아연은 2023년 공시를 통해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이게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인데 주식 가치 재고라고 해서 주식 소각까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보통 이 상장사가 자사주를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경우 이 자사주 매입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자신들한테 우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고려아연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 소각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정책만 봤을 때는 고려아연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영풍 측은 회사가 이익을 못 늘릴 바에는 그냥 가진 자산을 주주들한테 잘 환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고려아연 측은 이 이익이 줄어든 거는 업황에 따라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우리는 이미 자사주를 포함해가지고 주주환원 잘 하고 있는데 영풍이 이걸 지적할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측의 갈등은 이 배당 말고도 이 정관 변경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상 양측의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 정관 변경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안입니다. 이 주주총회 제2-2호 의안인데, 변경청에는 정관의 제17조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주식수에 따라서 무조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정관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17조 2항 같은 경우는 좀 예외를 둡니다. 그러면도 이사회 결의로 특정 상황에서는 주주 외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죠.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예외 사항을 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려아연의 기존 정관은 주주가 아닌 자한테 신주를 발행하는 거는 제한을 어느 정도 강하게 걸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정관을 이제 고려아연 측이 표준 정관을 반영한다라는 명목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정관의 내용도 함께 볼게요. 변경 후 정관 내용입니다. 이 제17조 신주 인수권에서 주식의 발행 및 배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중을 발행할 때는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그러면서 이 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는 그런 신주이승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내용입니다. 액면총액 4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한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기존 정관에는 특정 상황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만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3자 신주 발행할 때 그냥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 누구한테든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영풍 측의 반박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영풍의 핵심적 주장은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고려아연이 앞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전체 주식의 약 10%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됐다. 이건 앞서 말했던 현대차그룹의 유상증자 그리고 하나그룹의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면 회사가 대대적인 무차별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식 가치가 훼손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싼 값의 주식이 대거 발행되는 거니까 유통 주식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치면서
현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와 유지라는 사적 편익에 쓸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말했듯이 이 현대차의 유상증자 그리고 하나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모두 해외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존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유상증자를 제3자 유상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상증자가 되면서 회사 지분이 약 10%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사 측은 이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경영상 필요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이 지분은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주주 쪽의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게 영풍 측의 주장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영풍 측은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고려아연의 반박을 보면요. 고려아연 측은 이 현행정관은 1990년대 제정된 거다. 그 문구를 그냥 그대로 차용한 건데 이거는 현재 상장사 표준정관이 개정됐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현행 상법이나 법령 취지에 매우 맞지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정 정관은 신주 발행 한도도 동일하고 그리고 내용상 실질적으로 변경도 없다. 제3자 배정 신주 인수 또한 경영상 목적 달성에만 필요한 경우로 제한을 걸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제한되거나 불리해지는 사정은 특별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풍과 고려아연 측의 주장을 모두 정리를 해보면은 양측 모두 이 배당이나 정관 변경을 통해서 주주 환원, 그리고 주주 가치, 신주인수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면은 양측의 주장 모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들의 주장과 반박을 봤을 때 실제로 이게 주주 가치에 탈을 쓰고 있기는 하나 이게 과연 주주 가치를 위해서 하는 주장인 것인가? 그렇다기보다는 실상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는 경영권 분쟁이고 그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표를 이끌기 위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우 70년에 걸쳐 이어진 협력 관계가 깨지는 게 이번 주주총회에서 드러나고 있고 양측 모두 그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월 19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죠.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 고려아연 주주분들이라면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주주 가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